안녕하세요. 고보입니다. 저는 곧 큰 조정이 온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근거들을 자료로 정리하여 발표하려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저는 폭락론자도 상승론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시장 상황을 분석했을 때 보이는 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롱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곧 큰 조정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자료랑 발표 이거 녹음하는 시점이 2025년 12월 8일입니다. 금리 인하 발표하기 이틀 전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조정하는 근거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보면은 세 개인데 뭐 말이 세 개지 제일 큰 메인 이유가 저기 세 번째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유동성의 증가와 연결되지 않는다가 제일 영향이 큰 이유고요. 뭐 AI 버블은 얼마 전에 마이클 버리가 말했던 뭐 거품이 껴있다. 그리고 자기는 뭐 1월달에 팔란티어랑 엔비디아 풋옵션 거래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그 버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뉴스에서도 회자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저는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지속성. 만약에 12월 10일에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럼 다음 1월 달에도 할 수 있냐? 뭐 3월 달에도 계속 이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지속성의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뭐 3번은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금리 인하가 된다 해도 시장의 유동성이 생각만큼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정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뭐 내가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내가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고 조정 왔을 때 뭐 사야 되냐? 그냥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4번이 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AI 버블에 대해 설명드리면 뭐 버리가 한 말 그대로 있어요. 버리가 한 말 그대로 있고 이제 AI 업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챗 GPT나 오픈 AI 그 다음에 뭐 팔란티어 이제 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해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받은 돈으로 오픈 AI가 다시 엔비디아에 장비를 사주고 사실상 이런 자전 거래를 통해 전체적인 규모가 많이 뻥튀기 돼 있다. 이거는 좀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오픈 AI가 순이익을 얼만큼 내냐, 팔란티어가 순이익 얼만큼 냈냐, 다 이제 순이익 내고 있고 실체가 없는 닷컴버블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점이 이렇게 내가 만약에 1000억의 순수익을 냈는데 장비 투자비가 뭐 1조, 100조, 10조 이래버리면은 이게 장비 투자 규모에 비해서 실적이 지금은 좀 낮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이 실적에 대한 이제 이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광기 비이상적으로 지금 과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좀 조정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비 투자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실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이거 장비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게 AI 버블이라고 마이클 버리는 말을 하지만 저는 이게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AI 기술을 통해서 실적 향상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금방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오픈 AI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최근 기사로 보면은 팔란티어가 뭐 아마존 물류 개선해서 뭐 몇백억 뭐 이렇게 흑자 좀 추가로 전환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 규모 대비 그런 나타내는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캐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한 향상은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정이 오더라도 저는 좀 단기적으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조정이 AI 버블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시장 규모적으로 생길 게 아까 제가 말한 3번 이유고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AI 버블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오픈 AI나 뭐 구글 제미나이 그다음에 메타 같이 B2C 기업들도 이 기업들 중에 우리가 AI 패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똑같이 다 장비 투자 규모 어마무시하게 했는데 지금 시장에 정해져 있는 파일을 B2C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얘네 세 명이 이렇게 나눠 먹는 거잖아요.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방부라는 명확한 수주가 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회사가 장비 투자 규모 대비 실적을 못 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조정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지속성 여부입니다. 지금 작년이 아니죠. 올해 4월부터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지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외국에서 미국이 수입해 올 때 이제 관세가 더 붙어서 비싼 가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물가의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올해 7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예측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보다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틀 있다가 발표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이제 좀 주가가 조정을 살짝 받았던 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관세로 인해 생기는 물가는 이 생산자 기업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까지는 아직 전가가 안 된 모양으로 보이고요. 과연 이거를 언제까지 기업들이 계속 부담을 하고 있을까? 소비자한테 이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이제 가격을 인상을 통해 소비자한테 이제 전가를 할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지금 생산자든 소비자든 물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계속 꾸준히 지속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을 하는 거 보면 뭐 상호 관세 10%, 15% 이렇게 한다고 하죠. 옛날에 FTA로 0%였던 나라들도 뭐 저희 나라도 15%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 사인된 종이 하나 없는 게 좀 아쉬운 거지. 그리고 또 이 관세 협상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미국에다가 달러 투자 유치를 다 제안을 했고 이거를 대부분 나라들이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연에 뭐 200억 달러였나? 그렇게 이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 내 달러 통화량은 더 증가됩니다. 그러면은 다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자 이제 화폐 가치 하락과 이제 물가의 상승 이게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월 의장님이 이제 12월 12일 FOMC 회의 금리 인하 회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그 연준이 내년 1월 빠르면 이렇게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제 케빈 헤셋이라는 분이고 이제 이분에 대한 평가는 이제 확실히 트럼프 쪽 사람이고 경제 데이터를 좀 참고를 안 하고 정책 기조를 좀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런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뭐 예측치보다 좀 다르게 나오더라도 아 그래도 우리 금리 인하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없다. 뭐 최근에 인터뷰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없다고. 그러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좀 혼란을 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경제 지표가 지금 이렇게 물가가 인플레이션 오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왜 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그 자금 시장, 투자 시장에, 금융 시장에 있는 투자된 돈들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첫 번째 AI 버블이나 두 번째 금리 인하 지속성 여부보다 이제 문제인 게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뭐 다른 유튜브 봤을 때 이거를 혹시 설명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메이저인 좀 뭐 슈카월드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거 설명을 좀 잘 안 해주신 것 같던데 개인 그 뭐냐 다른 이것만 내용 설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앞으로 곧 조정이 온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크게 그 세 가지의 이제 주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연준, 시중은행,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 이제 뭐 저희는 여기 소비자에 이제 속해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잔고를 영래포 잔고라고 해요. 잠시만요. 영래포 잔고. 자, 그러면 여기 시중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잔고를 레포 잔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영래포 잔고, 레포 잔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에서 연준한테 이제 돈을 빌려요. 얘한테 이제 이렇게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래포 잔고가 줄어들고 이제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레포 잔고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시중은행은 레포 잔고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담보 개념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되고 레포 잔고가 많을수록 이제 기업과 소비자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고 이 대출량이 이제 M2 통화량 증가에 이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대출 금리가 싸네. 기업이든 소비자든 이 시장 참여자들이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계속.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금리 인하가 이제 유지가 된다 하면은 M2 통화량이 이제 늘어난다. 자연스럽게 M2 통화량이 늘어나서 그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예금 적금 뭐 주식 잔고나 뭐 이렇게 넣는 것도 다 M2 통화량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범위를 저기 은행에 반 정도 이렇게 걸쳐놓은 이유가 저희 예금 적금, 저희 돈 들어가 있는 것까지 M2 통화량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예금 적금 넣고 이제 시중은행에서 다시 연준한테 이제 빌린 돈 갚으면은 이제 레포 줄어들고 영레포 잔고가 이제 올라가겠죠. 자, 여기까지만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이 상황이면 너가 말한 대로면 금리 인하 되면 유동성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게 같다고 말을 안 하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 때문에 좀 조정이 세게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금 영래포 잔고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기 인터넷에서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거의 0에 수렴돼 있는 상황이에요. 영래포 잔고가 뭐 빌리언스 달러라고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면 지금 영래포 잔고가 없으면 영래포 잔고가 거의 0이네? 그러면 시중은행이 이 영래포 잔고 0인데 이렇게 땡겨올 수 있습니까? 못 땡겨와요.
못된 게 옵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이미 지금 대출 총량이 지금 정해져 있는 지금 최대치예요. 그럼 지금 저희가 대출을 얼만큼 받아 있는지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는데 이 대출의 양이 지금 곧 바닥을 보일 거다. 계속 금리 인하네? 야 돈 빌리자 했는데 금리 인하 했는데 생각보다 이 M2 통화량이 안 늘어나는 거죠. 옛날에 금리 인하 이 정도 했으면은 주식시장이 이 정도 반응해서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안 오르네? 실제로 돈이 안 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상황이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2 통화량 시장에 돈이 풀릴 양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에 이제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기대감이 이제 오르기도 혹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이게 양적 완화를 바로 시작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QT 종료를 선언했지 QE 시작을 한다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QE 시작을 하는 걸 어떻게 하냐? 연준이 자산 매입을 공표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QE 시작이에요. 이때가 이제 자기들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국채 이런 걸 사들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돈을 찍어내서 그 통화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월 1일 QT 종료는 이미 발표를 했고, 뭐 이틀 뒤에 금리 인하 저는 한다고 봐요. 이게 뭐 파월 이제 그 의장도 나름 고심하겠고, 뭐 절반 정도가 반대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면 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면 뭐 주가도 뛸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야 우리 돈이 생각보다 안 도는데 야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냐 이걸 맞추면은 이제 제가 그냥 증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건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이걸 알아채는 시기가 정확히 맞추기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 단기 경제 침체 온다며 조정 온다며 그럼 쇼쳐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 구간이 지금 이 구간에서 숏 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숏 치는 게 어려운 게 이 지점을 알면 숏을 쳐도 되는데 이 지점을 모르면 굳이 이 변동성 큰 이 구간에서 숏 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가 이제 좀 관망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본인이 이 시점을 좀 잘 알고 나올 수 있다 하면은 이때 뭐 롱이든 스윙이든 뭐 데이 트레이닝이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관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때가 좀 늦어져서 뭐 1월 달에도 이제 뭐 금리 인하 발표 한 번 더 해서 뭐 한 번 더 뛴다. 그래도 이제 또 이때가 왔을 때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면은 이때 QE를 시작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QE라는 게 이게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유동성으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라는 취지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저번 코로나 때가 이제 그 돈 찍어내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경제 살려보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기 경제 침체가 와야지 QE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유동성이 생각보다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단기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QE가 시작될 거를 예상을 하고 이 QE 시작되기 전에 이제 주워 담아야겠죠. 당연히. 이 부양하기 전에 이 경기 침체 저점은 솔직히 잡기 힘들 겁니다. 저점 당연히 바닥 잡는 거 어렵죠. 이 지점 찾기도 어렵고 정확한 바닥 지점 찾기도 어려워요, 당연히. 근데 적당히 여기서 한 무릎쯤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이쯤에 사서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QE 시작될 때까지 좀 어떻게 좀 버텨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자,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저를 못 믿겠다 하면은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가지고 있다가 이 시기 지나가지고 이때부터 침체 왔네? 얘 말대로 하면은 그냥 분할 매도하시면서 이제 나름 다시 무릎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안 왔다 하면은 뭐 제가 틀린 거니까 뭐 계속 롱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가 변동성이 심한 장이 될 거라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여기 금리 인하 발표도 있고 뭐 1월 달에 금리 인하 발표도 있고 또 뭐 산타랠리 하냐 마냐도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반등이 왔다 하면 전량 처분하시고 이때 좀 무릎에서 사는 기회를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보유자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의 케이스죠. 저는 지금 모든 금융자산, 실물자산 정리하고 지금 이때 무릎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저랑 같이 기회를 보시던가 아니면 이 중간 이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여기서 뭐 사팔사팔 하셔서 재미를 보시던가 뭐 하십시오. 근데 사팔사팔해서 재미 보는 거 저는 그 홀짝 게임이라 생각해서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때 뭘 살 거냐? 저는 뭐 이거 3개밖에 지금은 안 떠오르거든요. 비트코인 금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그 아시죠? M2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제 화폐 가치 떨어지고 그러면 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비트코인이랑 금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금판 이유도 이 이유도 있고요. 좀 달러 환율이 전 조금 근래 이 금리 인하 기조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금을 팔았습니다. 유나일은 왜 말했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웃고 있는 게 보험사예요. 보험사. 유나일이 이제 미국에서 큰 보험사인데 이거 설명드리고 이제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보험을 이제 들었어요. 그럼 내가 뭐 지금 당장 뭐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씩 내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암 걸렸을 때 뭐 5천만 원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장된 금액 5천만 원이랑 내가 10년 이후에 통화 가치 하락됐을 때 받는 5천만 원이랑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냈을 때 그때 만 원씩 냈던 그 돈의 가치는 과거에 훨씬 더 큰 돈인데 이게 이제 보험사들이 돈 버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QE 시작하기 전에가 이제 QE 시작하게 되면 좀 수혜받는 게 보험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유나이티드 헬스클럽입니다.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보험회사. 그걸 뭐 언제 살 거냐? 뭐 살 시점은 제가 그 유튜브 게시글 통해서 올립니다. 실시간으로는 올리는 거 제 게시글이고 좀 나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다 싶으면은 좀 하루 이틀 있다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제가 그 매수 타이밍 알려서 그 게시글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 게시글들 쭉 보시면은 제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올렸거든요. 보시면 되고 뭐 요약은 똑같습니다. 예, 제가 한 말 똑같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장에 풀릴 돈 없으니까 금리 인하 해도 이전만큼 유동성이 돌지 않음. 금리 인하 지속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상황. 특히 기술주 중심 가열된 거품 터지는 것과 맞물리면 엄청 큰 조정 예상. 저는 계속 현금을 보유하며 단기 경기 침체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 이 기술주들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M7, 뭐 S&P 500에 있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게 이 단기 경기 침체에 얼만큼 무너지는지를 보고 골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명확한 종목은 찝지 않았습니다. QE 시작 전에 볼 거는 이거 3개만 일단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나중에 추가로 살 거 있으면 그 영상이든 게시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